충청 지역을 두루 아우르며 흐르고 있는 금강. 생태적으로 큰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의 기반에 삶을 이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죠. 매주 수요일에는 금강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비단 물결, 사람 숨결. 금강 해설사 최수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는 금강의 발원지 얘기부터 국토 지리 체계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네. 우선 용어가 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데 강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토 지리 체계고요. 네. 특히 저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령도를 이야기했어요. 산령도. 네, 네네. 산자 분수령. 네. 물은 산을 나눈다 그런 뜻인데요.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루는 모든 영역을 유역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로 한 물을 먹고 사는 한 동네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산자분수령 또 유역 뭐 이런 개념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물불행이 마을까지 이야기를 나눈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장수에서 발원한 물이 그 다음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되나요? 네.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물불행이 마을 뒷산인 신무산 팔분웅선에 있는 땜봉샘에서 발원한 물은 장수의 뜰을 적시면서 흘러서 진안과 마주하고 있는 천천면에 닿습니다. 네, 천천면. 천천히 가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뭐 내천자를 쓰는 건가요? 예, 하늘천 내천입니다. 하늘천 내천.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러면 하늘 아래 뭐 첫 번째 하천 이런 뜻인가요? 감각 있으신데요. 맞아요. 하늘 아래 첫 번째 하천. 바로 발원지 장수의 하천을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이름이죠. 네, 진짜 기가 막히는 예. 이름입니다.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첫 번째 하천이죠. 네, 그렇죠. 이 물은 진안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진안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진안하면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마이산이 가장 유명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당나귀 모양을 해서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마이산에는 또 돌탑들도 많죠. 그렇죠. 네. 예. 이 진안 마이산의 남쪽은 섬진강으로 흘러가지만 네. 이 진안 북쪽에서 발원한 물은 이곳 금강으로 흘러들어요. 네. 바로 용담댐입니다. 우리나라에 댐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예, 용담댐은 우리나라 상위 5개 안에 드는 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가장 큰 댐은 어떤 댐일까요? 가장 큰 댐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소양강 댐이라고 하라고 답을 적어놓으셨는데, 네, 소양강 댐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댐, 요건 아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충청에 있습니다. 충청에 있으면 대청 댐이 가장 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청에 있어요. 또 한 댐이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엔 충주댐.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번째가 바로 경상도 분들의 식수원인 안동댐이고요. 네. 그 5번째가 바로 이 용담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강에는 대청댐, 용담댐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네. 대청댐이야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대전 이렇게 4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아주 큰 호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용담댐은 진안군 단일 지역에 1개 읍 5개 면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수 진안은 태백과 같이 우리나라 지붕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네네. 진안 고원은 그래서 산이 굉장히 높고 골도 깊어요. 네. 바로 이곳에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그릇이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죠. 네. 대청호수는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용담댐에 비해서 그 물그릇이 깊지 않거든요. 네. 물그릇이라고 비교하시니까 좀 이해가 빠르게 되는데요. 네. 용담댐이 그렇게 큰 댐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용담댐은 2001년도에 세워졌는데 이제 17년 됐어요. 네, 오래됐네요. 예, 사실 전라북도 전주나 완주 일대, 김해나 이런 드넓은 곡창지대라서 네. 농수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은 태생적으로 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동진강과 만경강이 있긴 하지만요. 네네. 그래서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한 물이 또 전라북도 군산시로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그 물을 거의 충청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사람들은 우리도 금강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또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금강의 상류 어딘가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충청도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위에서 아무래도 걸어가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지역끼리 물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전라북도는 가져가겠다. 충청도는 줄어드니까 안 된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사실 금강이 전라북도에서 발원했다고 해서 전라도 것도 아니고 네. 또 충청도로 흐른다고 해서 충청도 것이라는 것은 또 궤변이죠, 사실. 네, 그렇죠. 물론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물을 전라도에서 갖고 가되 일정 수량을 용담댐에서 금강으로 꼭 흘려보내고 인공 강우를 일정 기간 동안에 꼭 해서 용담댐 하류에 있는 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아까 용담댐의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 인공 강우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좀 생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 흐르던 물이 줄어들게 되면 강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이제 마르겠죠. 그렇죠. 물이 네.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육상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상화. 네. 네네. 이 댐이 없던 시절에는 사실 모래와 자갈이 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류로 내려와서 이렇게 휘어지는 공유 부분에는 이렇게 퇴적을 시키겠죠. 그렇죠. 네네. 모래톱을 만들겠죠. 네네. 그러나 이런 모래나 자갈들이 댐으로 인해서 퇴적되지 않게 되면 또 물이 전라도에서 일정 부분 갖고 가게 되면서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네. 당연히 강물이 들어오던 자리는 자풀이 무성한 강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지화가 되는 거죠. 네. 네. 실제 용담댐 물그릇이 하도 깊어서 처음 만들 때 이 댐의 만수유가 되려면 한 7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네. 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와 루사가 와서 네. 한 번에 그냥 예, 채워졌군요. 단박에 댐을 가득 채워버렸거든요. 네. 이 용담호 물은 전라북도 대야저수지 아래에 고산발전소로 가게 되는데요. 네. 직경 3.2m 또 길이 30여 킬로미터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물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초당 11.9톤. 이 물이 만경강으로 가고 나머지는 용담댐을 통해서 금강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쪽으로 2가 간다면 금강으로 한 0.8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2가 가고 네네네. 0.8이 오고. 예, 예. 이 바로 수계가 금강 수계가 물이 흘러가는 이 댐 유역이 바뀌는 대표적인 예로 금강물이 만경강 수계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대야저수지로 흘러간 금강물은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또 농수원으로 쓰여지고 이 물이 바로 만경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동진강과 만경강은 바다로 내려가면서 새만금에 갇히게 돼요. 네. 네. 우리 하수를 바다가 받아 안아야 되는데 새만금 방조제에 막힌 해수가 이 하천을 받아 안음으로 해서 새만금이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다에 댐을 막아서 그러니까 방파제를 막아서 네. 오염되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이를테면 우리의 똥구멍을 막은 그런 사례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거든요. 물이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막힌 거거나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라고 있어요. 네네. 그 시화호도 바다를 막았던 사례였는데 네. 시화호로 내려오는 안산 일대에 3개의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으로 인해서 이 시화호가 썩은 시화호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네. 급기야는 그 시화호를 트게 되죠. 그래서 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공 갈대를 식재하고 또 이 갈대의 수질 정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커다란 생태습지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또 다시 변모를 시도했군요. 네. 용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예. 네. 용담은 한자로 풀면 용용자의 깊을담, 네. 용이 있는 깊은 호수 그런 네. 말이 되겠죠. 네. 과거에 이곳이 금강이 흘러갈 뿐이었는데 어떻게 용을 담을 만한 깊은 호수가 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우리 수분리 뜬봉샘이 있는 물뿌랭이 마을, 네. 예, 장수에서 출발한 물이 서해까지 400km를 흘러갈지를 어떻게 알고 물뿌랭이란 마을을 지었을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 바로 용담호, 용담면이라고 하는 지명도 조상님이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으로 이런 네.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그 수몰 지역민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담댐은 진안군 단일 지역 내에서 1개 읍과 5개 면이 수몰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터전을 물에 이렇게 내어주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이들은 전주나 대전 등으로 각자 흩어졌고요. 또 진안을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서 그때 줄어든 인구로 인해서 진안군은 아직도 인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구 유입 정책을 아주 다양하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인구들도 많이 또 밖으로 떠나야 됐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그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진안은 현재 귀농 1번지로 네.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서울 경기 일원에서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충청 지역에서도 충청의 깊은 산골 네. 또 산촌으로 가지 않고 진안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안주할 수 있도록 또 진안군에서 전원마을을 조성을 해주고요. 네. 또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또 귀농하면서도 사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는 이렇게 별장형으로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아예 또 귀농 후에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네. 이런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군에서 또 노력을 해야 그렇겠죠. 많이 하는 만큼 또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겠는데. 예. 네. 이렇게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또 비교적 훼손이 덜 된 진안에서 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귀농하려고 하는 인기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 진안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또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예.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네.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담댐을 통해서 진안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선생님 보내드려야겠는데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